반갑습니다. 더베어의 김준호입니다. 이제 문제 좀 풀고 있죠. 우리 독립협회부터 해가지고 문제를 갖다 쫙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그 계항기 내용들 하면서 정리 한번 해보죠. 먼저 이제 50페이지 51번 한번 봐주세요. 19세기 말에 있었던 개혁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개혁의 내용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양전사업 지게 나오고 실업학교, 그 다음에 대한국 국제 나왔죠. 무슨 개혁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광무개혁 얘기하는 겁니다. 광무개혁에 대한 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초의 민주적 정치운동, 요거는 바로 이제 그 갑신정변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개혁의 일과 공화정이 성립하였다. 아닙니다. 우리 이제 개항기까지 공화정 성립 없습니다. 우리 역사상 이제 첫 공화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죠. 그게 첫 공화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복고주의의 구본 신참, 이 개혁의 중심이다. 어떻습니까? 맞죠? 동도속이랑 똑같은데 이름만 좀 바꿔놨습니다. 구본 신참 3번. 일본을 모델로 한 급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본 시참은 점진적인 개혁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에서 의결한 헌의육조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은 국가재정을 탁지부에 전갈할 것. 탁지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복수해 봅시다. 갑신정변 때는 어디였어요? 호조. 그 다음에 갑오 1차 때는 어디였습니까? 탁지, 아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헌의육조예요. 헌의육조에서는 어디? 바로 탁지부입니다. 요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교를 교육하여 징병제를 실시할 것. 이변은 어때요? 이번은 뭔가 우리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 것. 요건 어때요? 맞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할 것. 2번이 됩니다. 헌의육조. 와 관련 없는 거. 요거는 이제 홍범 14조 내용인데 홍범 14조는 좀 쓸데없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에 대한 그 열강의 이권 침탈이 아간 파천 이후 더욱 심해진 상황에서 이 단체는 열강의 이권 침탈을 막기 위해 이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였다.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일까요? 아간 파천 이후 더욱 심해진 상황에서 이권 침탈이 심해진 상황에서 이에 저항한 단체 뭐예요? 그러니까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중앙총상회와 손잡고 독립협회가 같이 활동을 했다고 했죠. 이렇게 보시면 이 단체 활동은 이후 항일 의병 운동으로 계승되었다. 독립협회 운동은 있죠. 우리 아직 항일 운동을 자세히 안 배웠지만 독립협회 운동은 뭔가 이제 엘리트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도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애국 계몽 운동이랑 나중에 연결돼서 갑니다. 항일 의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를 막아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 독립문을 건립,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를 열어 그 자주 국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맞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정답이 이제 1번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4번. 이건 쫙 정리하는 문제예요. 지금까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있죠. 그것들을 갖다 이제 쭉 정리하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맞나 틀렸나 이렇게 잡는 거예요. 강화도적, 갑신정변, 이모군란, 아간푸처. 맞아요? 틀려요? 우리 갑신정변이 먼저예요? 이모군란이 먼저예요? 이모군란이 먼저였죠. 예, 그 1번 틀리고 갑신정변, 이모군란 요까지 맞네요. 갑오개혁, 아간파천. 맞아요? 틀려요? 요것도 이제 이모군란 갑신정변 사이 순서가 이제 뒤엉켜 있죠. 그 다음에 아간파천과 갑오개혁, 그 다음에 갑신정변, 이모군란 완전히 틀렸죠. 그 이모군란 갑신정변이 먼저 앞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갑오개혁, 아간파천으로 가는 거고 이모군란 갑신정변, 갑오개혁, 아간파천 어때요? 요게 맞는 거죠. 4번. 그 다음에 19세기 서구 열강의 이권 침탈 내용이 알맞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좀 암기하기 어렵죠. 요 부분 전반적으로 특징을 갖다 우리 잡아보면 러시아 쪽에서는 금강이라든지 돈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산이라든지 산림 채굴권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있죠. 그 얘들이 그러니까 원했던 게 부동왕이죠. 그 항구로 갖다 만들고 혹은 배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물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 얘들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3대 철도 있죠. 프랑스, 그 다음에 프랑스의 경의선, 미국의 경부선, 그 다음에 일본의 잠시만요. 이게 지금 오타입니다.
오타입니다. 지금 이제 경의선. 잠시만요. 오타 좀 적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나올 때는 수정을 한 다음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의선입니다. 경의선. 예. 프랑스의 경의선 그리고 미국의 경의선. 잠시만요. 경인선. 정신없죠. 예, 경인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 일본의 경부선에서 3대 철도가 있는데, 한번 이거 우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개항기 때 3대 철도가 있거든요. 철도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가, 이게 그러니까 일본, 근대문물을 상징하는 동시에 있죠. 일본이 우리의 어떤 물자라든지 이권을 갖다 침탈하는 사건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철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철도가 놓이는 철도가 바로 이 서울과 있죠.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선입니다. 경인선. 요게 원래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완성은 일본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완공되는 철도가 부산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부선이요. 경부선. 요거는 원래 일본이 가져갔고 일본이 완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완공되는 철도가 있죠. 의주와 서울을 연결하는 경의선입니다. 얘는 원래 프랑스가 가져갔는 데 있죠. 프랑스가 완성을 못하고 나중에 일본이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 개를 갖다가 미국, 그 다음에 일본, 프랑스가 나눠서 가져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완공은 다 누가 해요? 일본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프랑스는 있죠. 요거 수지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이 수익보다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있죠. 요거를 수지를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나중에 철도 건설을 명목으로 해서 우리 민간의 땅을 갖다 엄청나게 얘들이 수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땅을 통해서 수지를 갖다 맞추면서 일본이 이제 다 이 철도들을 갖다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대 철도, 요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3대 철도예요. 그러니까 3대 철도.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그 다음에 봐줘야 될 게 이제 금강이에요. 금강. 러프독의 금강보다는 미영일이 가져갔던 금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운산 금강, 그 다음에 영국의 은산, 일본의 직산, 전부 산자가 들어가죠. 예. 요거 암기하는 방법은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미운 영은이 일찍 철들다. 예. 뭔가 좀 얄미운 영은이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구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일찍 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 미운 영은이 일찍 철들다는 모든 철도 부설권을 갖다 일본이 가져간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철들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있죠. 그 당시 여러분 에디슨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시죠? 미국 사람이요. 그리고 에디슨이 살았던 시기가 우리나라 개항기예요. 개항기.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전기와 관련된 기술은 어느 나라가 제일 발전해 있었을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등이라든지 전차 같은 게 있죠. 전기와 관련된 시설들은 전부 미국으로부터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배우시고 문제를 갖다 한번 풀어보죠. 그러니까 다시 51페이지 55번. 19세기 서구 일가의 이권 침탈 내용이 알맞지 않게 연결된 것은 러시아 광산채굴권, 산림채굴권, 뭔가 그러니까 항구를 만든다든지 있죠. 아니면 배를 만들고 아니면 배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그런 재료들을 갖다 가져가고 있죠. 이게 러시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영국은 경의선,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2번이 틀렸습니다. 경의선은 어디예요? 프랑스. 그리고 완성하는 거는 나중에 일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 경부선, 맞죠? 미국 전차, 그 다음에 전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전부 미국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발생한 사건은 삼국간섭, 아간파천, 을미사변, 갑오개혁. 어떤 게 먼저요? 자, 여기서 이제 갑오개혁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제 갑오 1차 개혁이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이제 갑오개혁. 그 다음에 이제 갑오개혁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있죠. 그러니까, 삼국간섭이 있고, 삼국간섭에서 민비가 러시아 쪽으로 돌아가서 버리니까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고종이 쫄아서 아간파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57번 한번 보겠습니다. 57번. 친노 내각이 구성되었던 시기를 고르면 우리 가보개혁 직후, 가보개혁 직후에는 가보개혁 때는 무슨 내각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보개혁 때. 가보개혁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첫 번째 내각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내각, 가보 1차 때 형성된 내각은 있죠. 완전히 친일이라고는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의 영향을 받긴 맞는데 나름대로 자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내각이고, 가보 2차 때는 이제 친일 내각이 형성이 돼요. 친러랑은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예. 기육은 빠지고, 그 다음에 삼국간섭 직후는 어떻습니까? 삼국간섭 직후에 민비가 있지 않습니까? 친일 내각 해산시켜버리고 친노 내각 만드는 거 보신 적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을미사변 직후에는 무슨 내각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친일 내각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간파천 직후에는 무슨 내각 나올까요? 이거는 우리 배우진 않았지만 아간파천을 하면서 고종이 누구랑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랑 친해지면서 친러 내각이 나옵니다. 니은, 리을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라테프트 물리학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것은, 이건 추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의 이권을 차례로 침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스라테프트 물리학과 제2차 영일동맹 분위기로 봐서는 있죠. 일본, 약간 완전 동떨어진 것 같지는 않는데, 다른 것들을 보고 상대적으로 우리 판단해보죠. 그 다음에 20세기 초, 미국, 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조선의 식민지화를 승인하였다. 이거 어때요? 이게 완전히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갖다 팔아버린 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 지네가 필리핀이라든지 인도의 영유권을 갖다 인정받으면서,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2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한번 볼까요? 일제는 영국과 영일동맹을 체결하고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고, 이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해야 했다. 이제는 미국과 뭐를 맺어? 미국과 맺은 조약이 뭐예요? 그러니까 가스라테프트. 그 다음에 나를 설치하여 보호구하였다.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외교권이 박탈되고 나를 설치하여 보호구하야 되었다. 통관무죠. 그 다음에 을사조약은 무효를 주장하는 고종이 뭐의 특사를 파견하자? 해그 특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종을 퇴위시키고, 1907년에는 각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는 라를 두었다. 정미칠조약이죠. 정미칠조약.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이 이제 4번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을사조약 직전의 사실, 을사조약 1905년 이제 일본이 여러 조약을 통해서 우리 국권을 뺏어가는데, 그 조약들 중에 가장 중요한 조약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별명은 뭐라고 했어요? 요건 이름이 두 개라 했죠. 바로 이제 2차 한일협약. 그 직전에 일어났던 거, 이 을사조약이 워낙 이제 뭐랄까 우리 이제 국권을 갖다 치명적으로 침탈하는 조약이다 보니까 이 조약을 맺기 전에 있죠. 일본이 이제 세계로부터 있죠. 세계 열강들로부터 한국의 지배권을 인정받는 이런 과정을 갖다 거쳤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랑 관련된 게 1번.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래요. 을사조약과 고종의 강제퇴위 사이에 있었던 사건, 바로 헤이그 특사 파견이죠. 이런 것들은 연도로 갖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를 갖다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은 박스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박스 보니까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연들이 많은데, 엑스트라들이 많은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을 것. 요게 무슨 조약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일 의정서죠.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한일 의정서와 관련된 거를 갖다 우리 고르게 되면 2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 준비를 위한 한반도 기지 사용.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근대사의 전개 과정에 나타난 기억의 흐름에 관한 내용이다. 기억을 추진했던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지저법 개혁 나왔습니다. 사료로. 그럼 뭐예요? 바로 갑신정변. 가가 제일 앞으로 빠지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평균 균작. 요건 누구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이제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조세금납화와 외국 화폐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외국 화폐 혼용은 잘 몰라도 조세금납화는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탁지아무는 금가운에 도통하였다 했죠. 그 금이 바로 조세금납화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보 1차.
그 다음에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여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거는 바로 광무개혁이니까 가나다라 1번이 되네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외세의 직접적 개입으로 실패한 것은 입헌 군주제로 바꾸고 근대적 평등 사회를 이루려고 하였다. 가는 일단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 이거 외세의 침입으로 직접적인 개입으로 실패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바로 이제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반봉건, 반침략적 근대적 민족운동의 성격을 이루었다. 요건 동학농민운동 얘기하죠. 동학농민운동은 누구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역시 일본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자주적 행정, 재정, 민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국정개혁의 잠시만요. 강령을 발표했다. 자주권, 그리고 행정, 재정, 관리, 임용, 민권 보장, 자주권이랑 행정권, 재정, 관리, 임용, 민권 보장의 내용을 규정한 국정개혁의 강령을 발표하였다. 요건 뚜렷이 어떤 개혁이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민중적 구국운동을 전개하며 외세의 이권 침탈을 배격하였다. 요건 무슨 운동일까요? 요건 바로 이제 독립협회 운동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독립협회 운동은 누구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바로 이제 이거는 이제 고종이 밟은 거죠.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반대 운동을 하였다. 요건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나중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건데 황무지 기간 저항을 갖다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나중에 우리가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완을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요것도 이제 틀린 겁니다.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문제들을 이제 보고 나고 이런 건데 문제가 좀 수준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나오지가 않는데 그런 것도 나오고 있죠. 문제 만드는 게 뭔가 좀 세련되지가 못해요. 정답은 이제 1번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 그 다음에 이제 개항기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독립협회, 이거 우리 아직 안 배웠죠. 그러니까 예, 요 부분부터는 이제 진도를 갖다 더 나가고 나서 이제 또 배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요까지 하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돌아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독립협회와 광무개혁 있죠. 우리 이제 육군에서 나온 자료 봤었죠? 아, 봤구나. 요 뒤에 거. 그 다음에 이제 일제 국권 침탈 과정, 육군 자료 한번 가볍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애국 개몽 운동과 그 다음에 의병항쟁 연결해서 나와 있습니다. 24페이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일 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그 다음에 이제 2차 한일협약, 3차 한일협약, 기후각서, 한일 병합조약,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들 잡아주고 있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요거보다 조금씩 더 깊이까지 나간 거예요. 한번 그래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들어갈 게 이제 애국 개몽 운동 있죠. 그리고 이제 항일 의병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뭐냐면 우리 5번째 마디에 우리 본질적인 국권들을 갖다가 일본에 이제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5번째 마디는 우리 일제강점기랑 분위기가 비슷하고 일제강점기에나 일어날 법한 우리 민중들의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개의 저항이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가 바로 애국 개몽 운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병 활동이에요. 예. 애국개봉 운동 계열은 어떤 계열이냐면 머리에 좀 먹물이 든 애들 있지 않습니까? 돈도 좀 있고 그러니까 약간 부르주아 계층이 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좀 지적인 있죠. 요런 저항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의병 활동은 어떤 운동일까요? 얘는 이제 정말 머리 생각은 별로 없고 있죠. 가슴만 뜨거운 요런 세력들이 하는 저항이죠.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예. 요 두 개의 저항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제강점기 가면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도 거의 똑같은 운동이 있어요. 실력 양성운동.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도 거의 비슷한 게 있죠.
항일 무장투쟁. 일제강점기에 있을 법한 요런 이제 저항운동이 있죠. 우리 5번째 마디에 등장하는 거예요. 요것 들어갔다 우리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애국개몽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개몽운동 4개의 단체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세히 하면 좀 모르는 분들은 요거까지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협회까지 낼 수 있는데 요거는 솔직히 시험에 나오면 안 돼요. 요건 나중에 완전 친일화됩니다. 여러분 일진회 아시죠? 일진회. 요 시기 때 친일 단체예요. 그러니까 예, 요 시기랑 일진회랑 거의 맞먹을 정도로 친일적인 성향이 강한 단체가 바로 대한협회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잘 모르고 있죠. 시험에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국 계몽 운동을 했던 단체로 그러니까. 근데 원래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요 4개가 제일 중요하고 요것도 우리 살짝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먼저 보안회. 보안회는 우리 앞에서 간단하게 얘기했듯이 일본의 황무지개간이 있죠. 일본이 그러니까 황무지개간 요구를 하는 거예요. 황무지개간 요구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그 한일 의존소를 통해서 우리 군용지 명분으로 우리 땅들을 갖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의 땅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있죠. 얘들이 그러니까 땅을 좀 더 뺏어가기 위해서 조선에 황무지 많더라. 일본이 개간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보안에서 이제 반발하는 거예요. 야, 너네 개간 안 해주더라도 우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조선인들이 조선인들이 보안회를 갖다가 형성해서 우리가 개간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헌정연구회. 헌정연구회는 포인트가 이름에서 딱 보니까 뭔가 입헌군주제랑 친할 것 같죠. 입헌군주제를 추구했던 단체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만들어진 연도로 갖다 보시면 을사조약이 맺어진 해거든요. 그 을사조약 반대운동을 열심히 했던 단체. 그리고 이게 왜 해산되는지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일진회와의 반목. 일진회와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해산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해산된 다음에 있죠. 다시 새롭게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도 헌정연구회를 계승하다 보니까 입헌군주제를 갖다가 추구하긴 하는데 포인트는 이제 이거 아니에요. 헌정연구회에서는 이게 나름대로 포인트였어요. 근데 이제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자강회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 조직으로서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헌정연구회보다. 전국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죠. 월간지를 갖다 간행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이제 국채보상운동이라는 중요한 운동이 하나 있거든요. 그 운동을 갖다가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종태위 반대운동. 예. 요거는 이제 요쪽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고종태위 반대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해산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헌정연구회와 대한자강회가 뭔가 좀 비슷해요. 헌정연구회를 계승한 게 대한자강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들이 있죠.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결정적인 차이점 중 하나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해산 이유. 일진회와 반목하다 해산당한 게 헌정연구회. 그리고 대한자강회는 고종의 퇴위를 갖다 반대하다가 해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를 잘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대한협회는 대한자강회가 해산된 다음에 있죠. 대한자강회를 계승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근데 대한협회 단계에서는 거의 친일화됩니다. 이게 예, 친일화돼가지고 거의 일진회랑 있죠. 누가 열심히 나라를 팔아먹었나 요거 경쟁할 정도 요런 단체예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뭐 교육보급, 산업개발, 민권신장을 갖다 위해 노력하였다 돼 있는데 보시면 얘들은 국권회복을 위해서 이런 걸 추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 뭐 교육보국, 산업개발, 민권신장 이런 것들은 애국개몽운동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추구한 노선이거든요. 근데 이런 단체들은 전부 이런 걸 통해서 국권을 갖다 회복하려고 했는데 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민회. 앞에 단체 전부 다 합한 것보다 중요한 단체가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민회. 우리 개항기 때 가장 중요한 단체 이름이 신민회거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국내 단체 중 제일 중요한 게 신간회라고 단체가 있어요. 이름 너무 비슷하죠.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이게 더 암기하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예. 이 두 개의 단체 다 국가에서 만든 단체일까요? 민간에서 만든 단체일까요? 민간에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민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민회와 신간회가 이상하게 좀 공통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예. 신민회가 1907년에 생기거든요. 그리고 딱 20년 후에 신간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27년.
그뿐 아니라 신민회도 보면 뭔가 이제 이 앞에 단체들은 보면 전부 의병활동과 뭔가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신민회는 있죠. 의병활동으로 갖다 뭔가 이제 뭐랄까, 끌어안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여줘.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예. 이거랑 비슷하게 있죠. 신간에도 특징이 뭐냐면 좌우, 그러니까 우리 실력 양성 운동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라는 두 계열을 갖다가 합해주는, 그러니까 실력 양성 운동 계열에서 있죠. 그 다음 민족주의 계열에서 바로 사회주의 운동을 갖다 품은 거. 그게 바로 신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공통점이 많은 두 개의 단체, 요 두 개를 갖다 이제 연결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신민회부터 우리 정리를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회는 있죠. 특징이 요 두 개 동그라미 쳐주세요. 공화정 추구, 그리고 비밀 결사. 요게 신민회의 특징입니다. 조직적인 특징. 그러니까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가 공화정이에요. 이 공화정은 있죠. 우리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공화정은 왕을 인정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고종이 이미 나라 잃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종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있죠. 공화정을 갖다가 추구하는 단체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신민회. 그리고 이 신민회는 있죠. 비밀 결사 단체입니다. 앞에 단체들은 나름대로 다 합법적인 단체였거든요. 근데 비밀 결사 단체로 등장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1907년도에 보면 보안법이라는 있죠. 법을 갖다가 일본이 주도해서 만들게 돼요. 이 보안법에 의하면 우리 조선에서 있죠. 함부로 단체들을 갖다 만들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밀리 단체를 갖다 불법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했던 운동은 기본적으로 애국 계몽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예, 교육 보급이라든지 산업 개발, 민권 신장 이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예. 학교도 만들고 오산 대성학교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국채보상 운동이랑 정말 중요한데 일단은 요거를 갖다 했다. 요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서북학회, 학회도 만들고 있죠. 신문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대한매일신보는 원래 신민회보다 먼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신민회랑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채보상운동은 또 나오죠. 요 신문에서 국채보상운동을 또 지원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또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 앞에 다른 이제 애국계몽운동 단체들은 어떤 의병활동이라든지 무장투쟁 같은 거에 되게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독립을 하겠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이제 부정적으로 봤는데 얘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무장투쟁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무장투쟁을 위한 준비를 갖다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 기지건설. 서간도, 삼원보에 독립운동 기지를 갖다 건설했던 겁니다. 거기서 신흥 강습소라는 걸 설치하는데 요게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있죠. 바뀌어가지고 있죠. 신흥 무관학교.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산실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신흥 무관학교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뭐 해산되는 사건도 이 워낙 중요한 단체니까 우리 알아두도록 하죠. 105인 사건. 이제 일제강점기 직후예요. 직후. 예. 105인 사건. 얘는 별명이 무지 많습니다. 안악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안악사건. 황해도 안악이거든요. 그 다음에 안명근이라는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서 안명근 사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누명을 쓰는 거예요. 어떤 누명을?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 이런 누명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과 관련된 있죠.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신민의 멤버거든요. 이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한 600명 정도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600명 중에서 있죠. 105명이 유죄 판결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민회가 타격을 입고 있죠. 그 다음에 해산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육, 식사능업, 언론. 무슨 말이냐면 이걸 달달달 애우는 게 아니라 있죠. 뭔가 머리에 먹물 좀 드는 있죠. 엘리트 계층들 있죠. 요런 계층들이 했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계를 보시면 사회 진화론에 기반하고 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제국주의 논리에 순응한다. 요건 무슨 말이냐면 있죠. 요 사람들의 어떤 지적 기반이 사회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윈의 진화론 알고 계시죠? 요 진화론을 갖다가 사회학에 적용을 한 게 사회 진화론이요. 무슨 말이냐면 있죠. 다윈의 진화론의 핵심이 뭐냐면 적자생존이죠. 예, 적응한 개체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걸 사회학에 적용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계사의 흐름에 있죠. 부합하는, 적응하는 나라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있죠. 조선처럼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은 사라지고 일본에 못 키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논리가 바로 사이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 진화론을 갖다 얘들은 머리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있죠. 얘들은 결국에는 있죠. 일본의 제국주의 논리에 순응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일제 강점기에 되면 변절자들이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제 애국 계몽 운동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우리 의병 활동이랑 그다음에 남은 짜투리들 다 끝내도록 하죠.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